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실행한 후에 새 프리젠테이션을 클릭하거나 ESC 키를 누르면 새로운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나타납니다. 제목 슬라이드 유형이 표시되면 디자인 탭을 클릭하고 오른쪽 끝으로 가서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세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 대화상자에서 슬라이드 크기는 와이드 스크린 되어 있는 걸 A4 용지로 변경하세요. 슬라이드 시작 번호는 1번, 슬라이드의 방향은 가로, 슬라이드 노트에 대한 건 설정 따로 안 해도 됩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슬라이드 크기 변경에 대한 창이 나타나면 맞춤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화면의 크기가 살짝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기 탭 가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것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 종류가 여러가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가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전체 구성에서 지시되어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작업은 2020년 오피스 2016 버전으로 변경된 이후에 첫 번째 시험으로 출제된 기출문제를 보면 7번째 마스터 슬라이드인 제목만 레이아웃 슬라이드에서 마스터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재에서는 교재의 파트 1 꼼꼼 이론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첫 번째 슬라이드인 오피스 테마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고 파트 2의 기출문제 따라하기에서는 세 번째 슬라이드인 내용 및 내용 레이아웃 슬라이드에서 마스터 작업을 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전체 구성에 대한 지시사항에서 어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따로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 작업하느냐 보다는 실제 보여지는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에서 제대로 슬라이드 마스터의 전체 구성 설정이 적용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어느 곳에서 작업을 해도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표시되는 내용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나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했냐 안 했냐입니다. 그럼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저희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세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서 로고와 제목 쪽번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하단에 있는 작업부터 할 텐데요. 왼쪽에 있는 날짜와 바닥글에 대한 것 삭제를 해도 되고 삭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왼쪽 하단에 로고를 삽입하기 위해서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이미지 그룹에서 그림을 클릭하세요. 그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의 위치는 내 PC에서 문서 그 아래에 있는 ITQ라는 폴더 다시 한번 그 아래로 내려가서 픽처 폴더에서 파일을 불러오면 됩니다. 연습할 때 여러분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은 브록 파일에서 그림 파일을 불러와 사용하면 됩니다. 지시되어 있는 로고 3.jpg 파일을 불러와서 삽입해 주세요.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왼쪽에 있는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을 눌러주세요. 배경 부분을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색이 투명해집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하단의 오른쪽에 샵 표시로 되어 있는 곳, 이곳이 슬라이드 번호 영역인데요. 클릭을 한 후에 홈 탭으로 가주세요. 글꼴은 맑은 고딕 상태에서 글자 크기만 16포인트로 키워줄게요. 글자의 색상은 답안 작성 요령에 나와 있는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출력 형태를 참조하고 글꼴 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하고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하라는 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을 눌러주고 텍스트 그룹에서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세요. 슬라이드 탭에서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하고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에도 체크를 해주세요.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상단의 제목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할게요.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제목입니다. 삽입 탭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을 클릭을 해주세요. 삽입하려는 도형이 순서도의 천공 테이프라는 게 있고요. 별 및 현수막에 비슷한 모양으로 물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형의 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은 조금 다른 도형이 되는데요. 저희는 순서도에 있는 순서도 천공 테이프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도형의 위아래 크기는 적당하게 맞춰주고요. 현재 모양을 보면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이죠. 그래서 도형의 색깔은 현재 이 상태로 놓아도 되고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변경을 해도 됩니다. 도형의 윤곽선은 반드시 윤곽선 없음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새로 도형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시 도형을 삽입을 해도 되고요. 컨트롤 D키를 누르면 현재 도형이 복제가 됩니다. 서식 탭의 정렬 그룹에 회전을 눌러주세요. 좌우 대칭을 누르면 도형이 대칭으로 변경이 되고요. 위치를 맞춰서 조절해 놓으세요.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이번엔 밝은 색으로 수정하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 받는 시험지의 색상은
흑백으로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색깔을 정답 파일과 동일하게 바꿀 필요는 없고요. 흑백으로 봤을 때 색상의 밝기가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만 해주면 되는데요. 색상 밝기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면 그리기 도구 서식 탭 왼쪽에 보기라는 메뉴 있죠. 여기에서 컬러 회색조가 있는데요. 회색조를 선택을 해보면 색상의 밝기를 흑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원래 색상으로 돌아오는 건 컬러 보기로 돌아가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뒤쪽에 글씨가 입력되어 있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마우스로 위쪽으로 이동시켜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자의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없고요. 홈 탭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도둠으로 변경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 40포인트로 지정하고 글자의 색깔 지시되어 있는 파랑색 지정하세요. 가운데 정렬로 지정하고요. 글자가 수직 정렬이 안 맞다면 텍스트 맞춤 누른 다음에 중간 선택해주면 됩니다. 홈 탭으로 이동하지 않고 글자를 블록 설정한 후에 나타나는 글꼴 수정 대화 상자에서 글꼴의 이름, 크기, 정렬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지시는 모두 작성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 탭으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1번 슬라이드만 나와 있기 때문에 6번 슬라이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냥 엔터키만 누르면 제목이 나타나고 왼쪽에 그림이 나타나고요. 오른쪽에 쪽번호가 지정되어 있는 슬라이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7번째 슬라이드인 제목만 레이아웃 슬라이드에서 작업을 했다면 바로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고 제목만을 선택을 한 후에 엔터키를 눌러야지 7번째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성한 제목 도형이 나타나고 로고, 쪽번호가 나타날 겁니다. 저희는 세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새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제목 및 내용 이 슬라이드가 엔터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슬라이드 번호가 왼쪽에 나타나죠. 6번 슬라이드까지 새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1번 슬라이드 빼고 2번에서 6번 슬라이드는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1번 슬라이드 선택을 해 놓으세요. 파일 저장할게요. 컨트롤 S 또는 화면의 제일 상단 왼쪽에 있는 저장 메뉴를 클릭을 해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타나는데요. 이 PC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에 있는 문서 폴더 아래 ITQ라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만들어진 폴더가 없다면 임의의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파일의 저장명 규칙은 수험번호 하이픈 성명입니다. 수험번호 8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수험번호가 없다면 저처럼 임의의 숫자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저장 규칙에 맞게 하이픈 입력하고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지정되었다면 ITQ 폴더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저장 눌러주세요. 파일의 이름은 화면 상단에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이제 1번 슬라이드 선택된 상태에서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은 세부 조건의 순서대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안에 필요 없는 거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줄게요. 삽입 탭으로 가서 도형 삽입, 직사각형 삽입을 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 눌러주세요. 도형 옵션에서 채우기를 열어주고 단색 채우기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세요. 현재 그림이 나타나더라도 다시 파일 눌러주세요. ITQ의 픽처 폴더에서 그림 1.jpg 파일 불러서 삽입해주세요. 투명도 설정 0% 되어 있죠. 선택해서 50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효과 눌러주세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설정, 크기를 5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또는 미리 설정해서 5포인트 바로 선택해도 됩니다. 삽입 탭으로 가서 워드 아트 선택해서 눌러주세요. 비슷한 모양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거에 있는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할게요. 영문 내용을 한 줄로 입력해주세요. ESC키를 한번 누르고 홈 탭으로 이동해서 지시되어 있는 글꼴 궁서 입력 엔터 눌러주고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글자 크기는 따로 지정하지 않습니다. 글자의 색은 검정색으로 지정할게요. 서식 탭으로 이동해서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눌러주세요. 변환에서 휘기의 종류에서 위쪽 팽창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텍스트 효과 반사에서 반사 변형에서 전체 반사 터치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크기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처음 만들었던 그림도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조절을 해주세요. 도형과 워드아트 크기와 위치 조절 마쳤다면 그림 삽입할게요. 삽입으로 가서 그림 클릭해 주세요. 지시된 로고 3.jpg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서식 탭에서 색에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배경색 클릭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놓고 크기 조절과 위치로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파일 한번 저장하고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목차 슬라이드 제목을 먼저 목차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세부 조건 1번, 2번 작성하기 위해서 도형을 먼저 삽입을 해야 됩니다. 아래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삽입 탭으로 이동해서 도형에서 레저 산업의 개념이라고 써있는 뒤쪽에 기다란 도형을 먼저 삽입하도록 할게요. 블록 화살표에서 오각형 도형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크기와 위치 적당하게 만들어 놓고요. 서식 탭 가서 도형 채우기 조금 밝은 색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시되어 있는 다른 색 하고 싶다면 다른 채우기 선택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정답 파일에 지시되어 있는 색깔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형의 윤곽선 없음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도형 삽입은 다시 삽입 탭으로 이동해도 되고요. 그대로 그냥 그리기 도구 서식 탭 왼쪽에서 도형 삽입을 해도 됩니다. 순서도 저장 데이터를 클릭해서 만들어 주세요. 마우스로 위쪽에 회전축을 움직여서 조절을 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색상 뒤에 있는 도형보다 조금 진한 색으로 조정할게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 선택하세요. 두 개 도형 선택한 다음에 홈 탭으로 가서 지시되어 있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은 둘 다 모두 검정 지정합니다. 작은 도형에 숫자를 입력해보면 글자가 도형과 같이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바로 글자를 입력하면 안 되고요. 홈 탭에도 도형을 삽입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 상자가 있어요. 원래는 삽입해서 텍스트 상자 실행하지만 바로 홈 탭에서 작업해도 됩니다.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고 드래그해서 숫자 1번 입력을 해주세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다시 홈 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 지정하세요. 도형과 텍스트 상자 위치를 맞춰주세요. 드래그해서 3개 도형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할 때 도형 사이의 간격은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내용 수정하고 입력하지 않은 내용도 마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내용 중 1번이라고 표시된 텍스트를 블록 설정해주세요. 도형만 선택되면 안되고 반드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줘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하이퍼링크 선택하세요. 현재 문서를 선택하고 지시되어 있는 슬라이드 4를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그림 클릭해주고 지시된 그림 4.jpg 선택, 삽입 눌러주세요. 서식 탭 오른쪽에서 자르기 위에 그림을 클릭한 후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림을 잘라주세요. ESC 키를 누르면 자르기 빠져나올 수 있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놔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 주세요. 컨트롤 S키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3번 넘어갈게요. 슬라이드 3은 텍스트와 동영상을 삽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세요. 아래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상자에서 클릭해서 첫 번째 줄 내용 입력하세요. 엔터키 누르세요. 한 단계 들여쓰기는 내용 먼저 입력하고 탭키를 눌러도 되는데요. 먼저 탭키를 누르고 내용을 입력해도 됩니다. 바로 탭키를 먼저 누르고 입력을 하면 한 단계 들어간 상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세 번째 내용 입력하고 엔터키는 누르지 않습니다. 글상자 크기를 조절했을 때 글자 크기 변환되지 않도록 도형 서식에서 크기 및 속성 눌러주고 텍스트 상자 목록을 열어주세요. 자동으로 맞춤 안함을 체크를 하고 아래쪽 도형의 텍스트 배치도 체크되어 있는 상태면 됩니다. 첫 번째 줄 블록 설정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글머리 기호에서 모양 변경하세요. 홈 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4포인트, 굵게 속성, 줄 간격 1.5 지정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단도 블록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글머리 기호 변경하세요. 홈 탭에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0포인트, 줄 간격 1.5줄 지정하세요.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 간격 조절이 필요하다면 보기 탭에서 눈금자 체크해서 눈금자 나오도록 하세요. 처음부터 아예 나오도록 하고 작업해도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줄 커서를 놓고 위에 오각형을 살짝 움직이도록 할게요. 아래쪽 두 개 문단 블록 설정하고 오각형 살짝 조절하면 되는데요. 우선 L과 아래쪽에 있는 글머리표 수직 정렬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오각형이 아닌 바로 아래에 있는 사각형 상자를 잡고 왼쪽으로 이동을 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오각형 살짝 잡고 아주 조금만 움직여 놓으세요. 상자 너비 조절을 해서 한 줄에 나오는 글자를 맞춰주세요. 높이도 조절해 주고요. 마우스로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텍스트 상자 테두리를 잡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내용 수정해 주세요. 삽입 탭으로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비디오를 클릭하세요. 내 PC의 비디오 선택, 그림이 저장되어 있는 픽처 폴더에서 동영상 파일 찾아서 삽입 눌러주세요.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으로 가서 시작 클릭할 때를 자동 실행, 바로 옆에 반복 재생 체크하세요.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위치 조절해 주고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주세요. 컨트롤 S로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제목을 먼저 입력해 주세요. 입력했다면 아래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에서 표 삽입을 클릭하세요. 표 삽입 대화상자에서 열 개수는 2, 행 개수는 6을 입력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디자인 탭의 표 스타일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3을 지정하세요. 정답 파일 함께 보고 있다면 색상이 다를 텐데요. 색상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표 스타일 옵션 그룹으로 가서 머리글 행 체크 없애고 줄무늬 행도 체크를 없애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표가 전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꼴을 굴림으로 변경하세요.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속성 아무것도 지정 안 되어 있고 글자 색은 검정 지정됩니다. 출력 형태 보면은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정렬도 중간으로 맞춰 놓으세요. 클릭해서 이제 내용 입력하세요. 표 안의 내용은 모두 한 줄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셀 너비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표의 크기도 조절해서 위치를 적당하게 맞춰주세요. 표 상단에 있는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이 2개씩 겹쳐져 있죠? 뒤쪽에 가려져 있는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 겁니다. 홈 탭 또는 삽입 탭에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쪽 모서리는 둥근 사각형 선택하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도형의 색상은 서식 탭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색으로 지정을 해도 되고 앞쪽에 구분이라고 나타날 도형보다는 조금만 어두우면 됩니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지정하세요. 윤곽선의 두께는 너무 굵다면 4분의 3포인트 정도로 설정하면 됩니다. 다시 도형 삽입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 순서도 카드를 선택할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깔은 뒤쪽 도형보다는 밝은 색,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에서 같은 굵기로 지정을 해주세요. 글꼴 설정은 왼쪽에 만드는 도형과 함께 설정하도록 할게요. 도형 모양 정확하게 맞춰줄게요. Alt키 누르고 움직이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두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고 그리고 다시 끝을 잡고 움직여서 도형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왼쪽에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에서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 도형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서식 탭에서 회전을 좌우 대칭 시켜놓고 위치 맞춰 놓으세요. 도형에서 노란색 원으로 보이는 모양 조절 핸들을 잡고 모양을 조금 변형을 시킬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표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쉬프트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글자를 입력할 도형들만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 다른 속성 지정 안하고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 중간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테두리도 지정 안한 거 있죠?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도형 윤곽선의 두께 4분의 3포인트로 하고요. 그라데이션 지정 안한 2개 도형만 다시 선택할게요. 우측의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 그라데이션의 종류는 선형 상태에서 방향 목록 열어서 선형 아래쪽을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각각 내용을 입력하세요. 좌측 도형 2개는 엔터키를 눌러서 2줄을 입력하면 됩니다. 컨트롤 S키로 파일 저장하고 5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5번 슬라이드는 차트를 만드는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화면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에서 차트 삽입을 클릭하세요. 세부 조건을 보면은 차트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데이터 서식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합니다. 차트 종류를 콤보로 선택하세요. 계열 1은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 계열 2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보조축에 체크를 해주세요. 계열 3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엑셀과 같은 데이터 시트 창이 나타났고 차트가 슬라이드 5에 삽입이 되었습니다. 출제된 차트 아래에서 표의 항목을 보면은 항목은 여행, 등산, 온천, 낚시, 골프가 되겠죠. 남성과 여성은 계열에 해당됩니다.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항목부터 입력할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이 셀을 블록 설정하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행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블록 설정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갑니다. 계열 1번, 2번도 블록 설정하고 내용 입력해 주세요. 남성과 여성의 데이터 값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출력 형태의 표와 가로 세로가 바뀌어 있으니까 주의해서 입력해 주세요. 입력 창에서 현재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차트에 적용이 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계열이 남성, 계열 3, 여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파란색 테두리선 이 모서리의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표 안에 있는 것만 선택이 됩니다. 계열 3의 내용은 필요 없으니까 따로 입력하지 않고 놔둬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삭제를 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데이터 입력창에서 그냥 쉽게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표 그대로 가로 세로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문제 강의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은 끝났으니까 창을 닫아 줄게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 가서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 16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색 지정합니다. 현재 차트에 테두리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해 놓으세요. 차트 제목을 더블 클릭하고 내용을 새로 입력을 해주세요. ESC 키를 한번 눌러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세요. 차트 제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으로 이동하세요. 글꼴은 궁서,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글자의 색은 검정색 지정하세요. 속성은 굵게 속성을 지정하고 글자는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도 중간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세요. 제목의 테두리 상태 윤곽선 지정해야 됩니다. 검정색. 윤곽선의 굵기는 얇게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도형의 채우기 색상 흰색으로 지정하세요. 차트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차트 영역이라고 나오는 부분 선택하세요. 도형 채우기 누르고 노랑 지정하세요. 차트에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가져가면 그림 영역 표시되죠? 클릭해주세요. 도형 채우기 선택해서 흰색 지정하세요. 윤곽선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세부 조건 중 데이터 서식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는 것,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것 이전에 미리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값 표시 지정을 하면 될 텐데요. 우선 화면에 보이는 것, 설정할 것 추가로 설정할게요.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옆에 보면은 차트 요소 있죠?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세요. 흰색으로 보이는 그림 영역에 가로선이 있죠? 눈금선 안 보이도록 체크 해제하세요. 그 아래에 있는 범례, 아래쪽에 남성 여성 표시 있죠? 체크 해제하세요. 그리고 차트 아래에 표가 나와야 되죠? 데이터 표 선택하세요. 남성 여성이라고 앞에 범례 표지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안 보인다면 데이터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클릭한 다음에 범례 표지 포함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등산의 여성 계열만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안쪽에 꺾여 있는 부분의 모양이 원형 형태로 되어 있죠. 한 번만 클릭을 해주세요. 꺾여 있는 부분이 모두 선택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채우기 및 선의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자동을 기본 제공으로 변경하고 형식을 출력 형태에 보여지는 네모로 변경하세요. 크기는 조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값 표시에 등산의 여성 계열만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성의 등산의 부분만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여성의 등산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요소를 다시 열어주세요.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삼각형 눌러주고 차트가 나타나야 될 위치, 이것 위쪽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위쪽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차트 기본축, 보조축의 이 숫자 데이터와 도형을 삽입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차트 크기를 출력 형태처럼 맞춰 놓도록 할게요. 차트의 오른쪽 세로축이 보조축에 해당되는데요.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축 서식이 나타났죠. 축 옵션에서 축 옵션 목록을 열어주고 경계에서 최대, 최소 단위를 변경을 해주세요. 최소값은 0, 최대값은 40, 주 단위는 20 단위로 지정을 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림 영역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눈금선이 보여야 되거든요. 눈금 열어주고 주 눈금 바깥쪽 되어 있는데 현재 안 나타나죠? 바깥쪽을 없음으로 변경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바깥쪽 지정하면 나타날 겁니다. 왼쪽에 있는 세로축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클릭이나 더블 클릭해주세요. 축 서식의 축 옵션에서 동일하게 최소, 최대, 주 단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값 변경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놔도 상관없겠죠. 채우기 및 선을 선택을 해주고 선을 열어주세요.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것 실선으로 변경하세요. 색상 검정으로 지정하세요. 너비는 0.75포인트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선택을 없애고 보면은 그림 영역의 왼쪽에 검은색 세로선이 보일 겁니다. 마우스로 차트 아래 데이터 표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 영역이 나타난 상태에서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의 색을 검정, 윤곽선의 두께는 다른 것과 동일하게 얇은 선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표의 테두리 선이 검정색이 된 게 보입니다. 남성 계열의 그래프를 더블 클릭해주세요.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서 간격 너비를 150%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엔터키 눌러주세요. 도형 삽입을 할게요. 삽입해서 도형으로 가서 도형 목록 중에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해서 만들어주세요. 마우스로 노란색 핸들을 움직이면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식 탭의 도형 스타일에서 목록을 연 다음에 테마 스타일에서 미세효과 파랑 강조 2를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은 도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을 지정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으로 선택하고 내용 입력하세요. 만약에 입력 상태에서 정렬을 가운데 정렬했는데 정렬이 안 된다면 입력 상태를 빠져나와 주세요. 도형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가운데 정렬 지정하면 가운데 정렬이 될 겁니다. 위치와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조절해 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5도 모두 작성을 했는데요.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서 현재 노란색 차트 영역과 나머지 안쪽에 있는 데이터와 그림 영역의 부분이 아래쪽에 보면 너무 붙어 있죠. 이걸 만약에 조절하고 싶다면요. 그림 영역 한번 선택을 하고 테두리에 원으로 핸들이 나타납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이면 조절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절을 할 때 주의할 점은 보조축에 대해서는 축 옵션에서 직접 입력을 해서 변경을 해놨죠. 왼쪽에 기본 축에 대해서는 자동 입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기를 조절했을 때 이 단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기를 조절한다면은 이 단위 꼭 다시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출력 형태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림 영역 상태 줄이지 않고 그대로 놓아두세요.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6번 도형 슬라이드 작성하도록 할게요.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는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왼쪽에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삽입 탭에서 도형을 눌러주세요. 사각형 중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선택을 해서 그려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 채우기 선택하고 조금 밝은 색 지정할게요.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지정하고요. 윤곽선의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왼쪽으로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도형을 하나를 복제를 해주세요. 서식 탭에서 도형의 채우기 색상 그대로 놓고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사각점선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2와 4분의 1포인트로 지정하세요. 서식 탭에서 회전을 상하 대칭을 해주세요. 도형 목록을 열어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선택해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세요. 도형 채우기 색상을 조금 밝은 색으로 지정할게요.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색에 얇은 선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 누르고 상하 대칭, 다시 회전,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모양 조절 핸들을 잡고 드래그해서 조금 크기를 조절해 주세요. 글자 입력은 한 번에 다 같이 설정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에서 눈물방울을 선택을 해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하나를 복제해 주세요. 첫 번째 만든 도형 선택하고 서식 탭에서 회전을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 하트를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세요. 도형 목록에서 기본 도형 이등변 삼각형을 선택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뒤로 보내기를 한번 실행하세요. 도형 목록에서 순서도에서 뒤쪽에 나오는 커다란 도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순서도 문서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다시 원본 도형 선택하고 서식 탭에서 회전 상하 대칭을 해주세요. 도형 목록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갈매기형 수장을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복제할 때 컨트롤 D키를 누른 후에 이동시켜도 됩니다. 서식 탭에서 회전을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도형 목록을 열어서 순서도에서 순서도 데이터를 선택, 마우스로 드래그 해주세요. 컨트롤 Shift 키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주세요. 첫 번째 도형을 선택하고 서식에서 회전, 좌우 대칭을 해주세요. 도형 목록을 열어서 블록 화살표에서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설명선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모양 조절 핸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만든 도형 모두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 글자 포인트 18포인트, 글자색 검정 지정하세요. 정렬은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은 중간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각 도형에 하나씩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 입력하고 제대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제일 첫 번째 위에 있는 제목 도형에 대해서 글자를 입력을 하면 글자가 이렇게 거꾸로 입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도형에는 바로 입력하지 말고요. 도형의 목록 또는 삽입 탭에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홈 탭으로 이동해서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18포인트, 글자색은 검정, 가운데 정렬, 텍스트 맞춤은 중간으로 놓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아래쪽에 입력하는 내용 중엔 두 줄로 입력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엔터키를 눌러야지 두 줄로 입력되는 곳도 있고 자동으로 두 줄로 입력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 수송을 보면은 줄이 두 줄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도 세 줄로 입력하더라도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을 먼저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도형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세요. 도형 서식의 도형 옵션에서 크기 및 속성을 클릭하세요. 텍스트 상자를 연 다음에 자동 맞춤 안함 체크되어 있고 기존에는 도형의 텍스트 배치 체크되어 있었죠. 슬라이드 6번에서는 도형의 텍스트 배치는 모두 체크 없앰 상태로 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방금 전에 체크를 없애고 나니까 해상 수송도 한 줄로 보여지고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도 입력한 세 줄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었을 겁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만 다시 선택을 해주고 글자의 색은 흰색으로 변경하세요. 다시 도형 목록을 열어서 선에서 꺾인 양쪽 화살표 연결선을 클릭하세요. 철도라고 써있는 도형 위에서 마우스 드래그를 쭉 해주세요. 버스라는 도형까지 가서 마우스를 이제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을 잡고 조절해 주세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의 색깔은 검정,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2와 4분의 1포인트,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의 종류를 사각 점선으로 변경하세요. 만약에 화살표 모양이 다르다면 도형 윤곽선의 화살표에서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화살표 모양까지 변경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오른쪽 도형을 만들 텐데요. 왼쪽에 있는 제목 도형 컨트롤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도형을 새로 만들어도 되는데요. 새로 만들면은 다시 홈 탭에서 글꼴에 대한 것 수정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에 대한 설정 다시 해야 되고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설정 모두 끝난 것을 도형 모양만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식 탭에서 왼쪽에 보면 도형 삽입 그룹 있죠. 도형 편집을 누르세요. 도형 모양 변경 누르면 여러가지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선택하면 바로 도형 변경이 가능합니다. 별 및 현수막에서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을 선택하세요. 모양이 바로 변경되었죠. 서식 탭에서 회전, 상하 대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내용 입력하면 됩니다. 도형에 대한 색상 변경이 안 되었네요. 도형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 가보세요. 굴림 18포인트 그대로 되어 있고 정렬도 모두 동일하게 되어 있죠. 글자색만 검정으로 변경할게요. 아래쪽에 유원지라고 써있는 스마트 아트를 만들 거예요.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를 눌러주세요. 프로세스형으로 가서 모양을 찾아보면 깔때기형이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우선 크기 조절해서 위치를 어느 정도 맞춰 놓을게요. 원의 모양이 3개나 있죠. 모두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남겨두도록 딜리트 키로 선택해서 지워주세요. 위치가 조금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 조절할게요. 우선 다시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되도록 해주세요. 스마트 아트에서는 글꼴 지정하기 전에 세부 조건에 지시되어 있는 스타일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첫 번째 것 3차원 경사 되어 있죠. 디자인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3차원의 경사를 선택을 해주세요. 홈 탭으로 이동해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하세요. 위아래 모두 글자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검정 지정, 글자 정렬은 가운데 정렬. 이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유원지가 써있는 이 원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하고 위치 맞춰주세요. 화살표 키로 살짝 움직여도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도형 2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에서 도형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면 새로 복사가 됩니다. 화살표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따라오진 않았죠. 우선 내용부터 수정할게요. 모양을 변경할게요.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왼쪽에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누르고 블록 화살표에서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 클릭하세요. 서식 탭 오른쪽에서 회전 누르고 좌우 대칭. 이제 노란색 핸들을 잡고 모양을 변경을 해주세요. 크기 조절과 위치 조절을 조금 해주세요. 그 다음 만들 도형은 왼쪽 도형 중에서 버스라고 써있는 이 도형과 같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도형 선택,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위치 조절해주고 크기 조절도 해주고 글자 수정해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뒤로 보내기 해서 뒤로 보내기 한 번만 해주세요. 글자가 너무 위쪽에 붙어있죠? 홈 탭으로 가서 텍스트 맞춤을 아래쪽으로 변경하세요. 현재 도형 색상들 모두 변경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왼쪽에 도형 2개도 동일하게 모양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아무 도형이나 컨트롤 쉬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세요. 내용 먼저 수정할게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 기본 도형에서 정오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크기와 위치 좀 맞춰주세요.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다시 복제 안 할게요. 내용 먼저 수정하세요. 서식 탭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 변경, 사각형 모양 중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크기 조절해주고 노란색 핸들 잡고 모양을 변경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다시 스마트 아트 삽입을 해야 됩니다. 삽입에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프로세스형에서 프로세스 화살표형을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우선 크기 조절과 위치를 맞춰 놓을게요. 3개 다 필요 없죠? 각각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화살표가 왼쪽을 향하지 않고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테두리가 바깥쪽만 선택되도록 해놓으세요. 디자인 탭에서 가서 보면은 기존에 이런 경우에 서식 탭에서 회전을 했었죠? 회전을 하면 안되고 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으로 가주세요. 스마트 아트에서는 화살표 모양을 바꾸려면은 스마트 아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그래픽 만들기 그룹에 있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오피스 2010 버전에서는 좌우 전환이라는 메뉴로 나와 있는데요. 같은 기능을 하는 메뉴입니다. 디자인 탭에서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두 번째 지시되어 있는 3차원의 만화를 선택을 해주세요. 글자의 색은 검정, 흰색 바꿀 필요 없겠죠? 홈 탭에서 글꼴만 수정하도록 할게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8포인트 지정하세요. 내용을 입력해서 수정하세요. 두 줄로 보여지는 것은 화살표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크기를 키워주면 됩니다. 위치와 크기 조절을 해서 글자가 모두 가려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안쪽에 화살표만 크기를 조절해서 이렇게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 도형에 대해서 나머지 설정할 텐데요. 도형을 먼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서식 탭으로 가서 도형의 윤곽선, 검정색, 윤곽선의 두께 얇은 것으로 설정할게요. 주의할 점은 위쪽에 되어 있는 연결선 있죠? 이 연결선은 선택이 안 되어 있었지만 도형에 따라서 같이 선의 두께가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선택해서 도형 윤곽선의 두께 두꺼운 것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도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두 개 키를 활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다시 도형 윤곽선 검정, 도형 윤곽선의 두께 얇게 지정하세요. 각각에 대한 색상들 지정하면 되는데요. 색상 흑백으로 봤을 때 같은 색깔인 경우에 같은 밝기로 나오겠죠. 같은 색이라도 조금 더 진한 색이면은 밝기가 조금 더 진하게 나올 겁니다.
같은 도형들은 컨트롤 키로 이렇게 선택해서 같이 지정하고요. 각각 다른 색 지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색을 지정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세요. 색깔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고요. 임의의 다른 색이면 됩니다. 지정 모두 완료했다면 이제 그룹 설정할게요. 왼쪽에 도형 모두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 단축키는 컨트롤 G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룹을 해도 됩니다. 오른쪽 도형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할 때 아래쪽에 쪽번호 선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룹 지정하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선택을 해주고 애니메이션 탭 눌러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1번 도형은 날아오기 왼쪽에서라고 되어 있죠. 날아오기 선택 먼저 하고요. 효과 옵션 클릭한 다음에 왼쪽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2번에 해당되는 도형은 선택을 해주고 블라인드 세로라고 되어 있죠. 블라인드가 안 보이면 목록을 열어주세요. 목록에서도 안 보인다면 추가 나타내기 효과를 눌러주세요. 블라인드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블라인드도 세로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죠. 효과 옵션 선택하고 세로 선택을 해주세요. 애니메이션이 제대로 순서가 지정이 되었다면 왼쪽 1번, 오른쪽은 2번이라고 이렇게 선택된 게 보일 겁니다. 그럼 모두 완료되었고요. 1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해주세요. 확인은 정답 파일과 비교를 하거나 교재에 있는 출력 형태와 세부 조건을 보면서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